전북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북도가 프랑스 수소차 부품 제조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에 500억 원 규모의 수소 연료 탱크 제조 시설이 들어섭니다. 운영 초기부터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읍시 공유 냉장고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 방송 보도가 나간 뒤 기부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 토끼띠 지역민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크고 작은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 인근에 이어 6일 2시를 기해 전북 서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 북부와 고비 사방에서 발생한 황사가 주말까지 이어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북도가 수소차 부품 제조 기업인 플라스틱 옴니엄 코리아 뉴에너지와 6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뉴에너지는 오는 2025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535억 원을 들여 수소 연료 탱크 제조 시설을 조성합니다. 모 기업인 플라스틱 옴니엄은 세계 공장 137곳과 연구소 31개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와 미래차 관련 산업을 한 곳에 모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읍시 공유 냉장고가 문을 연 지 2달 만에 축소 운영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전북방송 보도가 나간 뒤 기부가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 기부로 물품이 채워지는 정읍시 공유냉장고. 물품을 가지러 온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지는데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부족해 운영이 축소됐다는 보도 이후 2주가 지난 지금 냉장고는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갈비탕이랑 국밥 저번에 가져왔었어요? 네. 근데 맛 좀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근데 좀 더 가져왔을래요? 지역 기업과 단체 시민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기부가 이어진 겁니다. 냉장고에는 영양 가득한 전골과 과일을 비롯해 생활 필수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날씨도 좀 추워가지고 좀 따뜻한 거 좀 드시라고 해서 이제 곱창 전골을 이제 준비해드렸거든요. 되게 저도 제 입맛에도 맞고 그렇게 매콤하진 않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 드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기부해드렸습니다. 익명의 기부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져 이웃 간의 정을 더했습니다. 인근의 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점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익명의 이제 개인들도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뭐 무라든가 이런 콩나물 같은 것도 언제든지 이렇게 항상 열려 있는 공간에 이렇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공유냉장고를 찾은 어르신은 음식이 많아졌다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받죠. 나 혼자 몸도 안 좋고 한데 해먹기도 그렇고 한데 많이 도움 받아요. 그래서. 공유냉장고가 알려지면서 기부 물품을 가지러 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공유냉장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45명이었지만 올해는 냉장고 3곳 가운데 하나인 수성동 자치센터에만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 결과 고정기부처 11곳을 확보했고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장님들이 현금 500만 원을 비롯해서 정읍농협에 라면 9,450개 금액으로 치면 한 5천만 원의 정도가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민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정읍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팍팍한
척박한 경제 환경에 날씨마저 추운 요즘 공유냉장고가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구축한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안심구역 1호로 지정됐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관련 산업 연구와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6일 낮 12시 50분쯤 고창군 고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330제곱미터와 소나무 20그루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음성가 이글루 드론쇼를 즐길 수 있는 정읍 내장산 얼음축제가 열립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워터파크 일원에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얼음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에서는 LED 드론쇼와 얼음 조각 전시, 쌍화차 만들기, 댄스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토끼의 해를 맞아 남다른 새해를 맞고 있는 각계각층의 토끼띠들의 새해 소망을 송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토끼띠들 역시도 새해 소망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을 와이프랑 딸이랑 부모님들 그리고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식구들 다 원하는 거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아들이 한 번씩 다쳐서 좀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등용문. 하루하루 꿈을 좇는 20대 토끼띠 청년은 새해 각오가 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아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잘 찾고 이제 제 미래를 잘 나갔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아무튼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건강들도 챙기면서 이제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40대 토끼띠 직장인. 치솟는 물가에 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새해에는 더 나아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코로나에 월급 빼고 다 오른 요즘 정말 살기 퍽퍽하지만 내일 하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화이팅! 은퇴를 준비하는 60대 토끼띠에게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뜻깊은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2월 30일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2024년 퇴직 후에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 토끼. 2023년 새해 토끼와 같은 지혜로움을 토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의 분위기도 떠들썩해졌다는데요. 전북의 경우 직선제 시행 이후 심화한 일당 독주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구수 급감으로 소선거구제 내에서도 2개에서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지역구인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줄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거제도 개혁은 전북의 최대 난제인 행정구역 개편이나 통합과도 연계되는 만큼 경론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지역위원회는 민선 8기 첫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중점 사업 12건에 대하여 설명하며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작년에 삭감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건립과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사업이 올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앞으로 상호 협력해 정읍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순창구 출신 조병국 씨가 고향사랑 기부제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광주에 살며 기업체를 운영하는 조 씨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지난 5일 순창군에 전달했습니다. 조 씨는 고향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희망했습니다. 순창군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역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